어서와 얘들아, 소모이 선생님이야.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수업을 시작할게. 시작 전에 수업료는 구독과 좋아요인 거 알고 있지?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 지수에게는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 이름은 현우였지. 둘은 아주 가까웠고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사이였어. 얼마 전 지수는 그렇게 바래왔던 독립을 하게 된 거야.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월세가 저렴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묘하게 음침한 느낌이 감도는 것이었다고 해. 그래도 처음 해보는 자취와 독립이라는 설렘으로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 지수는 현우를 새 집으로 초대했어. 그런데 현관문 옆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가구와 먼지 낀 상자들이 있었지. 지수는 전 세입자 짐인데 그냥 놓고 가서 아직 다 못 치운 거라고 멋쩍게 웃었지. 현우는 마음에 걸렸지만 지수가 기뻐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그날 밤 두 사람은 원룸에서 처음으로 같이 밤을 보냈어. 현우는 피곤한 탓에 금방 잠에 들었는데 새벽녘에 지수의 끙끙 앓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된 거야. 지수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꼭 움켜쥐고 있었대. 현우가 걱정돼서 물었지만 지수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어. 자꾸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그 말에 현우는 괜찮다며 달래줬지만 지수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 후로도 지수는 밤마다 악몽을 꿨대.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짓누르고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렸지. 며칠 뒤 현우는 지수가 걱정돼서 다시 원룸에서 함께 자기로 했어. 맥주 몇 캔을 나눠 마시고 둘 다 금세 잠에 들었지. 그런데 현우는 또 잠에서 깬 거야. 무언가 벽을 긁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에 깬 거지. 처음엔 바람인가 하고 계속 자려고 했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뭔가 꿈틀대는 소리로 변해갔어. 현우는 조심스럽게 지수를 깨웠지. 그런데 지수는 웬일로 깊이 잠에 든 상태였어. 그때 소리가 더 커졌대. 드르륵 드르륵. 마치 벽을 뚫고 뭔가 나오려는 것 같았대. 현우는 소름이 돋아서 몸이 얼어붙었지만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려고 벽 쪽으로 다가갔어. 벽지를 쓸어보니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귀를 벽에 가까이 댔는데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지막엔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들렸대. 놀래서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꼼짝도 안 했대. 몸은 돌처럼 굳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덮이고 있던 그때 지수가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어.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지. 그와 동시에 벽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그 속에서 형체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거야. 사람처럼 생겼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새하얀 흰자만 가득했대. 그런데 그 형체가 지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한 거야. 현우는 지수를 깨우기 위해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대. 몸도 여전히 굳은 상태고. 그 형체가 지수의 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을 때 현우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었지. 그의 손이 간신히 지수의 팔에 닿았는데 그 형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대. 입꼬리를 비틀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 지수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고 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지수를 끌어당겼어. 그러자 갑자기 그를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대. 현우는 지수를 껴안은 채 벌떡 일어났지. 모든 건 꿈이었고 둘 다 가위에 눌렸던 거였어. 그렇게 두 사람은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렸고 아침이 되자마자 둘은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어. 보증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대. 며칠 뒤 부동산을 통해 그 방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대.
예전에 그 집에 살던 여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더라. 그 뒤로 벽 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다는 거야. 아무도 벽을 뜯어본 적은 없지만 다들 그 집을 꺼려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거고. 현우와 지수는 다시는 그 연립주택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들렸던 벽 속 숨소리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